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 통화를 했다 그래요? 예, 빌 게이츠 씨가 네. 한국 총선에 개입을 했더라고요. 예.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코로나 극복 그 전후로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그런 위상이 굉장히 그 세계 속에서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예, 뭐 그거는 뭐 논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네. 팩트로 그냥 다 제시되는 거기 때문에 네.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70%를 넘어서 80%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. 네.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는 게 지금 60% 선에 이제 육박을 했습니다. 네. 와, 엄청나네요. 예, 네. 잘한다와 못한다가 20% 내외 차이까지 벌어졌어요. 그리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도 거의 그래프가 동조 현상이라 그럴까요? 예. 제가 몹시 아름다운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다 네. 그렇게 가고 있죠. 정당 지지율 격차도 지금 15% 내외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언론이나 또 보수 정당이나 보수 지식인이나 보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울화통이 터지고 있어요. 뭐 국민이 잘해서 그렇다, 의료진이 잘해서 그렇다, 질병관리본부가 잘해서 그렇다, 심지어는 대구시장이 잘해서 그런 건데 왜 대통령이 공을 가로채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들어보셨죠? 예, 그런 보도 많이 봤죠. 아니,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? 아니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왜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그러면 안 들으시더라고요. 그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.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.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31번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그 이틀 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십 명씩 나오기 시작해서 하루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갔을 때 네. 그때 통합당 의총에서 지금이 찬스야 이대로 관리만 잘하면 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오늘과 같은 사태를 누가 예측했을까요?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분들로서는 막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그래서 그때는 선거 끝났다고 자기들은 봤을 거예요. 이 선거는 무조건 우리가 먹었다. 그렇게 해서 막 기쁨과 희망과 환희에 들떠 있다가 지금 2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엄청 우라통이 터지죠. 그래서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서 날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하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이거는 50대 땡전 뉴스하고 똑같은 거다. 이렇게 지금. 아니, 통화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. 그럼 그 보도를 안 하나요? 빌 게이츠도 지금 통화하고 뭐 감사하다고 하고. 저도 이거 곰곰 생각했는데요. 아 이게요.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봐야 그냥 될까요?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.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포괄적인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. 한국인의 마음속에. 그게 어떤 거냐면 박정희 향수 있잖아요. 박정희 향수. 예.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도 네. 굉장히 호감도를 가진 시민들이 많아요. 또 박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은 그 좋아하는 마음을 잘 안 버려요. 네. 이유가 뭘 것 같아요? 저도 그거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요. 저는 아마 그때가 본인 인생에 좀 전성기라서 그런 게 아닐까? 빙고 저도 그렇게 봐요. 네,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지. 박정희 대통령이 18해를 집권을 했는데 네. 그 기간에 이제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,000불 조금 넘는 수준까지 갔어요. 그러니까 68달러일 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고 68달러일 때가 있었어요? 그게 이제 1961년도 네. 60년 61년이 70불이 채 안 됐을 때예요. 1인당 GDP가.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1,200, 300불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성장률로 보면 어마어마했던 거거든요. 뿐만 아니라 그때 만들어졌던 산업의 토대 이런 것들이 그 뒤로 가면서 이제 더 강화되고 확대되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간 18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당시 박 대통령 시절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성취를 한 게 많아요. 그리고 한국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해냈거든요, 우리가. 그죠? 그리고 네. 뭐 한국 사회의 모든 지표들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미하지만
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빠른 발전을 이루었어요. 국가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것도 높아지고 그렇죠. 아,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 뿌듯하다. 근데 우리 집에도 TV도 바꾸고 뭐 차를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시민들 개개인이 이루었던 네. 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집단적으로 이룬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막 욕하면 왠지 그 시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아왔던 나도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박정희 향수라는 것의 밑바닥에는 네.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이 현상과 좀 닮은 데가 있다고 저는 봐요. 왜 그러냐 하면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 대한 자화상이 뭐였어요? 한국 사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? 헬조선. 아 헬조선 그렇죠. 예. 뭐 88만 원 세대 예. 헬조선 이민 간다 그러고 예.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 태어나고 싶냐 이러면 다 북유럽, 예. 호주, 뉴질랜드, 미국, 노르웨이, 스웨덴,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었어요.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평가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의 어떤 감정을 강하게 느끼면서 우리 사회를 봤어요. 학교가 이렇게 살벌하고 예. 이렇게 경쟁. 성적이 모든 걸 좌우하는 1등만 기억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는 이 세상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행했고요. 그리고 헬조선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때 좋잖아. 여기서는 안 되잖아. 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진보 쪽 담론은 계속 88만 원 세대 양극화 뭐 일대 99 사회 헬조선 이 담론으로 갔고 우파 쪽은 국정 역사 교과서 이렇게 비하적인 역사관을 자기 비하적 역사관을 가지면 안 되니까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려면 교육을 해야 돼. 그래서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돼. 그래서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쪽으로 간 거예요. 이 둘 모두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게 최근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.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 정상들의 평가, 외국 언론의 평가, 빌 게이츠 씨의 평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단순히 국뽕이 아니고요. 지금 시민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또는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만 해도 70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이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예. 긍정적 역사의식.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는 될 수 없는. 네, 그리고 이 진보 담론 또는 좌파 담론 쪽에서 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묘사해온 이 인식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나를 의심하게 됐다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이럴 수가 독일이, 이탈리아가, 스페인이, 심지어 프랑스가 또는 뭐 노르웨이가, 스웨덴이, 미국까지 저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.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룬 것이 이것이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이것이 대단한 거였다는 것을 내가 몰랐을지도 몰라.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를 보는 눈이 훨씬 밝아진 거예요.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. 우리가 이 정도 해냈단 말이야. 전 세계에서 지금요.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. 우리가 유일한가요? 네, 그걸 내보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예.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한국이에요. 예. 근데 중국은 불량률이 너무 높아갖고 클레임 걸려서 지금 영국에서도 지금 다시 돈 토해내라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.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방역 물품들 수출을 막았어요, 다. 네. 오로지 한국만이 지금 마스크는 수출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가족들에게는 보낼 수 있고 나머지 방호복부터 시작해서 진단키트를 가지고 검사하는 증폭기, 그 PCR 검사하는 기계 등등
이 의료용품들을 무상 지원하거나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. 이걸 욕하는 당만 빼고 네. 통합당만 빼고 예. 그러니까 집권당을 보는 눈도 너그러워지고 대통령을 보는 시선도 따뜻해지고 의료인들 뭐 돈만 한다 돈만 밝힌다 뭐 공부 잘해서 뭐 돈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 욕하던 분들도 너무 헌신.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막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시죠. 정말 봉쇄 안 하고 이동 제한 안 해도 대구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 확진자가 제로였어요. 아 그래요? 예. 와. 대구 감염자 제로였어. 박수 한번. 대구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한 거거든요. 네. 서울에 어제 5명 나왔는데 대구 제로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. 이게 무슨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뭐 네. 무슨 땡전 뉴스 같은 그런 글을 뭐 내보내서 그렇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 현실이 썩 괜찮은 편인 것 같아. 그 어떤 점에서는 적어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선진국보다 더 잘했어. 네, 이런 맞아요. 자부심이 생기면서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이 더 강해진 거죠. 예. 근데 이거는 아니 뭐 하여튼 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겠지만 예. 이렇게 진행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. 그러게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히 대통령이 이걸 잘했다 뭘 잘했다 이런 아주 세부적이고 전문적이고 사실에 관한 평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우리들 각자가 한 몫을 담당해서 이루어놓은 우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전보다 훨씬 큰 긍정적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결과로서 이게 왔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집권 세력이 선거에 유리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. 그러겠네요. 지금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. 우리 사회 내부에서. 근데 네. 이게 어느 영역에서 어떤 양상으로 어떤 변화가 얼마만큼 벌어질지는 지금 모르겠어요. 네네.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관로 안에 묶여져 있어요. 비어 있어요, 지금. 근데 분명한 거는 적어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의 제약사 그 바이오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질병관리본부가 검증한 그 진단 시약이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시약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모든 나라에게 유일한 동아줄이 되고 있어요, 지금. 정말. 이거는 뭐 네. 우리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네. 여하튼 이렇게 돼버렸어요.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. 자연스럽다.